2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췄고 그래서 주식은 올랐잖아요. 네. 금리를 내리면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떨어졌어요. 네, 왜 지금 그렇죠? 비트코인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내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조달금리도 낮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는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은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시간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 비트코인 1코인당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해외에서 보면은요 이제 9만 달러 정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8만 5천 달러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세적 하락이다라는 이제 예가 나올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왜 가상자산만 이렇게 소외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유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10월 달에 있었던 이제는 매도세, 그다음에 청산 물량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요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 관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는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에 출렁거렸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미국에서는요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마진 거래는 뭐냐 그러면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마진 거래는 없어요. 뭘 제도적으로 있긴 있는데 정부가 이걸 막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 막 10배, 20배, 50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 거래라는 거는 빚내서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억 원의 증거금이 있으면 10배 레버리지다. 그러면 10억 원 갖고 이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증거 유지금, 기본적으로 유지금이 있어야 되는데 유지 증거금이 떨어진다. 이게 주가가 폭락해서 아니면 코인이 폭락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산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팔아버려요. 강제 매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산시키는데 그때 10월 10일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게 유지금 증거가 안 되다 보니까 청산 물량이 대거 나왔는데 예. 이게 보니까요 19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24시간 안에 28조 원이 청산당했어요. 예. 엄청 청산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는 손해보신 글로벌 투자자들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추세적 하락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물량이 이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살아나기 어렵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 너무 비슷합니다. 이게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최근에 또 코스닥 살리겠다고 예.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더니 신용거래 융자 잔고, 그러니까 B2죠. 코스닥에서 B2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또 정부가 코스닥 살린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코스닥에 특히 이제는 제약업종에 빚내서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요 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하되 예. 제발 B2는 좀 하지 말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 차터스가 비트코인이 2030년에 개당 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존 예측을 유지했어요. 이게 네. 이제 뭐
진짜 30년이라 봤자 5년 뒤인데 네. 지금 뭐 10만 달러 무너진 지가 언젠데 다시 50만 달러?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분 좋은 이제 뉴스기도 한데, 근데 먼저 좀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이 얼마 될 거냐, 지난 6월에 어떻게 예상했냐 그러면 20만 달러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9만 달러예요. 그러니까요. 네, 10만 달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표치를 수정했습니다. 20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 연말에 10만 달러, 지금 현재 9만 달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치를 대폭 낮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는 가면은 이게 5만 달러, 그럼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억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예. 근거를 좀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 근거를 봤더니 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수열,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이런 연기금에 대한 물량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 있는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자산화한다 그러면 물량이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서 50만 달러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예. 뭐 이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정말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전망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20만 달러로 올해 예상했지만 지금 9만 달러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비트코인,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예, 부분이다. 그래서 예.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도 아무도 뭐 예측 맞습니다. 못하는데 변동성이 훨씬 큰 가상자산 네. 여기에 빚내서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자살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비트는 정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자, 그 중기부 예산 내년 거 확정되면서 내년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가 확정됐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자영업자라면 내년도에 지원금이 혹시 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있습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25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이게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에 이제 반영이 됐고 확정이 됐습니다. 대상은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이고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면 네.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이 안 되는 분들. 맞습니다. 아, 참 어려운 분들이죠. 예, 영세 소상공인이고 예.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간이가세 기준을 1억 400만 원이거든요. 야, 그러면 간이가세만 주는 거예요?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연매출 기준으로 일반 가세지만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규모는 한 230만 명 정도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는 지급 시기인데 이게 미정이에요. 예,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사이에서 야, 지방선거 앞두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일단은 예산은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알겠어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매출이니까 네. 소득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230만 명 전원에게 1인당 25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중기부가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은 현재 중기부가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무슨 컨설팅을 하고 지원금을 준다면서요? 이건 네.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번에 이제는 초기 소상공인 아니면 예비 창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요게 지금 먼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창업 컨설팅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3년 이내에 소상공인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창업 컨설팅 그러면 예비 창업자는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3년 미만의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컨설팅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2명을 뽑아갖고요. 창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요거 이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컨설팅도 받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폐업 컨설팅도 있는데요. 내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 480명을 뽑습니다. 이 중에서 10% 48명을 또 뽑아갖고 100만 원의 또 지원금을 주거든요. 예. 폐업 지원금.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지금 3년 차다 아니면 난 폐업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연합회에 이제는 노크를 하셔갖고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근데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집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창업 초기인 분, 네. 또 폐업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